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양양 지역 시민단체 미래양양시민연대가 김진아 양양군수에게 제기한 주민소환제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지난 8일 최근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진아 군수에 대해 성비위와 금품수수, 인사비리 의혹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양양군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이 있는 19세 이상 군민 25,136명 가운데 15%인 3,771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제가 발효됩니다. 이후 3분의 1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 설악산이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물든 채 이제 가을을 건너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후변화 탓에 아쉽게도 설악산의 고운 단풍을 즐길 기간이 예년보다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의 절정으로 향하고 있는 설악산에 이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병풍처럼 펼쳐진 울산바위 허리춤 아래로 주홍빛 단풍이 꽃밭처럼 펼쳐집니다. 고즈넉한 백담산은 단풍으로 수놓은 이불을 덮었습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에메랄드빛 계곡을 따라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이달 초 대청봉에서 시작한 설악산 단풍은 해발 500m, 이곳 백담사 부근까지 물들였습니다. 기암괴석 사이로 고개를 내민 단풍이 웅장하게 펼쳐진 산세와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합니다. 지금 이게 안 보면 후회할 것 같아요. 너무 예뻤고 환상적이고 정말 되게 뭐라고 이거 표현하기가 너무 이렇게 좀 어려울 정도로 예뻤었어요. 9월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제대로 색을 내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단풍이 못내 아쉽습니다. 다 들기 전에 마르고 있더라.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해도 그래도 그 긴 여름 너무 날씨가 더웠는데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설악산 단풍은 이번 주말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탓에 설악산 첫 단풍은 예년보다 엿새 늦게 시작됐지만 절정은 오는 20일로 예년과 비슷해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시기는 짧아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예상이 되고 특히 천불동 계곡이나 백담 계곡 같이 설악산을 대표하는 그런 계곡의 저지대에서도 단풍의 절정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설악산과 오대산에서 시작된 단풍의 향연은 이달 말 북한산, 다음 달 내장산과 한라산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모의평가를 치른 고3 교실은 긴장감이 넘쳤는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김도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춘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인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풀이가 한창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반수생과 재수생이 크게 늘어나 고3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더 커졌습니다. 수능을 한 번 더 보는 사람들이다 보니 저희 같은 현역들보다는 경험이 좀 더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제 정신적인 측면이나 그런 쪽에서 저희보다 경험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전국적으로 졸업생 이상 N수생은 지난해보다 2만 명 늘어난 18만 1,000명에 달합니다. 전체 수험생의 34%를 차지합니다. 의대 정원이 늘면서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대거 수능에 다시 뛰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험 이후 상위권 대학과 학과에서 이뤄지는 연수의 이동이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추가 합격자도 늘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대의 집중력을 가지고 한 등급을 올리는 것이 이번 25년 대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개인별 맞춤 전략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수시와 정시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한 과목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고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기출문제 위주의 문제풀이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이번 수능 난이도를 6월과 9월 모의평가 중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수생 유입이 많으면 수능 난이도가 높아졌던 만큼 여러 상황을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2027년 개통 예정인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도에서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나는 인제 백담 2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예상보다 많은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도 백담 2터널 공사 현장. 이 터널은 인제 북면과 고성을 잇는 초장대 터널로 길이가 14.3km에 달합니다. 비상 상황에 열차 승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 1.2km 경사갱 공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갱 천장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린 물의 양이 워낙 많아 물길이 났을 정도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쏟아진 게 하루 이틀이 아닌 듯 터널 곳곳에 물얼룩도 선명합니다. 공사 현장에 다량의 지하수가 흘러든 겁니다. 터널 공사에 따라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적지 않은 양이 인근 계곡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하수 유출이 많을 경우 터널 공사 상류 하천인 인제 북천과 미시령 도적폭포까지 물이 줄어 마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공간을 통해 가지고 위에 있는 뭐 지하수라든지 지표수, 계곡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중령폭포도 그런 이제 운명을 맞이했는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불품없게 공사 발주처인 철도공단은 지하수 유출량이 하루에 터널 1m를 밟을 때 0.72톤을 넘어가며 유출을 줄일 수 있는 차수 공사를 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지난 7월 17일부터 84일 동안 유출량을 확인했더니 1m를 밟을 때 0.72톤보다 20%에서 40% 더 많은 지하수가 흘러내린 날이 70일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수 유출을 줄이는 차수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차수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많은 양의 지하수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지하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차수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그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는 협의 내용대로 적정한 차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취재진이 다녀간 뒤 유출되는 지하수 양도 줄었다며 앞으로도 유출량을 적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천과 폭포가 마를 수 있다는 주장은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릉의 한 저수지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양광 설치 주민들은 반대한다. 수십 명의 주민들이 머리에 띠를 두른 채 피켓을 들고 저수지 입구에 모였습니다. 강릉시 구정면 칠성 저수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 반대 집회를 연 겁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원 지역본부가 13억여 원을 투입해 칠성 저수지 8,555제곱미터 면적에 93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이르면 연말부터 상업 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질 오염 등을 우려하며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태양광 설비가 깔리면 자연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패널이 오래되면 독성 물질이 나오고 수중 햇빛 침투가 줄면서 녹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수질 오염되고 다른 저수지는 그나마 좀 큰데 여기는 너무 좁단 말입니다. 좁으면은 그 150톤 콘크리트 들어가가지고 했을 때 물이 정화가 안 되는 거래요. 그냥 물이 썩어 있는 상태로 이 조그만 저수지가 그냥 가두리처럼 갇혀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 공사 측은 태양광 발전 설비는 수질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며 설치 이후에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 녹조 발생도 억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역시 주민 설명회와 주민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공사를 강행할 경우 반발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어서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정선군 사회단체들이 가리왕산 곤돌라 존치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선군 이장연합회와 번영연합회 등 7개 사회단체는 오늘 발표한 가리왕산 케이블카 성명서에서 산림청이 7월에 곤돌라 존치 여부 결정을 위한 가리왕산 곤돌라 평가 및 합리적 보전 활용 추진 협의체를 구성한 뒤 10월 현재까지 첫 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또 환경단체에서 전문위원 구성이 편파적이라는 일방적 주장으로 협의체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태백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심창보 태백시의원은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배드민턴 종목에 당초 계획한 500팀에 크게 못 미치는 100여 팀만 참여했고 태백시에서 보조한 지원금 5천여만 원이 관외업체에 주로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지역 배드민턴 협회의 불참으로 대회 참가 인원이 예상보다 적었고 외부 기관이 대회를 주관하다 보니 지역 내 업체 이용이 저조했다는 입장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모두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현 국회의원이 전국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191곳으로부터 받은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 결과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모두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조사 대상 191개 지자체 가운데 157곳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의견 없음과 기타 34곳, 필요 없다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부결됐지만 정부가 지자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성군이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기획단은 관광경제국장을 단장으로 관광문학과와 투자유치과 등 7명의 과장으로 구성됐으며 매달 한 번씩 정례회의를 열어 추진 대책을 총괄 관리합니다. 고성군이 추진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국내 최대 석호인 화진포의 생태경관과 해양생물자원, 역사문화 유적을 활용해 2천억 원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원FC 아마추어 여성축구팀이 2024 K리그 퀸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강원FC는 FC서울, 인천유나이티드, 포항 스틸러스, 서울 이랜드, FC 안양을 꺾고 수원 삼성에 패해 5승 1패 전적으로 우승했습니다. K리그 퀸컵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개최하는 대회로 K리그 구단들이 직접 아마추어 선수를 선발해 출전하며 강원FC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출전했습니다. 강릉원주대가 자체 개발한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학 자체 개발 해외 봉사 프로그램의 5회 연속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강릉원주대 사회봉사센터는 내년 1월 재학생 26명 등 32명을 캄보디아 시엠립으로 파견해 7박 9일간 봉사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강릉원주대는 2007년 사회봉사센터를 설립한 뒤 지금까지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등으로 800여 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했습니다. 강릉시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강릉시는 오는 22일까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법무부 심사와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배정한 뒤 내년 2월까지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참여하는 농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적절한 숙소와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고 근로시간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강릉시에는 올해 3월부터 95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해 농가 일을 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출국할 예정입니다. 태백시가 올해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 절차에 나섭니다. 태백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중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 재산을 압류하고 실익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등의 행정 제재도 강력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인근 시군과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를 추진해 체납액을 모두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